사실은 이제 그동안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거의 30년 넘게 한중 관계를 맺어오면서 우리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가치 있는 외교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중 외교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그 문제는 좀 어떻게 지켜보세요? 사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간다. 네. 얘기하고 중국하고는 뭐 소위 현상 관리만 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서 그렇게 예. 한 이런 발언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네. 교류도 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가지만 중국하고는 교류를 해 나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박진 의원이 이제 외무장관 했었을 때 천진에서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죠. 그때 상당히 재미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장면인가요? 왕이 외교부장은 결국에 한국과 중국은 지향하는 방향에 공통점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구동존이. 그러니까 같음을 추구해 나가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자. 그래서 같음의 방점을 뒀거든요. 그런데 박진 당시 외교장관은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우리는 화이부동이다. 화이부동이다. 그러니까 화이부동은 논어에 나오는 군자는 화이부동하다. 즉 화이, 부동. 그러니까 같지는 않지만 소위 조화롭게 지낸다라고 하는 건 다름의 방점을 주거든요. 거기서 큰 차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단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의 화이부동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국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은 구동존인데 한국에서는 화이부동이 나왔으니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전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과거에 한국 정부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전부 다 구동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와서는 이게 달라졌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정부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가치 중심. 그러면 중국적 가치와 한국적 가치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그건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사실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중 관계를 원만히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니까 교류만 한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탐탁하게 생각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서울 오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원래 지난해에 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불발이 됐고 그래도 올해는 오지 않겠냐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노력 그 방향으로 밀어간다는 입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온다고 하는 얘기는 안 했죠. 지난해 6월인가 될 거예요. 류진송이라고 중국 외교부 소위 아시아 국장이 서울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와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불가론을 얘기했을 때죠. 정상회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미국 편향적인 외교 정책을 푼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설령 정상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시진핑 주석도 서울 오면은 얻어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요. 그 가치 동맹의 큰 소위 우산 아래 한미 간의 군사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 문화 동맹, 정보 동맹 하겠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한중 간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와서 시 주석 보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 핵무기 포기하도록 설득해달라부터 시작 얘기하고 그다음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만드는 중국이 동참하자고 얘기를 하고 대만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얘기를 와서 시진핑 주석이 와서 듣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 내내 어쩌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답방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요.